안녕하세요. 앵지 유니버스입니다. 세상은 예측할 수 없는 변수로 가득합니다. 컵 하나를 들어 올리더라도 물이 담겨 있는지, 옆에 놓인 접시를 건드리진 않는지, 사용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다 하나씩 고려해야 하죠.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로봇 분야에서는 AI를 활용해 생각하는 로봇을 만들자는 시도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여기서 가장 큰 장벽이 데이터의 부족이라는 점은 여러 번 제 컨텐츠에서 언급했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엔비디아의 또 다른 대안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던 그루트 시리즈입니다. 그루트의 비전은 명확합니다. 모든 로봇이 공유할 수 있는 공통의 지능, 즉 로봇용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자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그루트 N1은 그 첫 단계였죠. 사람의 언어와 이미지를 이해해 다양한 로봇 형태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행동을 생성하는 모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로봇계의 GPT라고도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루트 N1에는 한계도 분명했습니다. 현실의 무한한 변수를 다 배우려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일일이 가르쳐주는 방식으로는 그 벽을 절대 넘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대안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번에 발표한 그루트 드림즈입니다. 드림스는 로봇이 스스로 상상력을 발휘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사람이 조종한 88시간 분량의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비디오 생성 모델을 활용해 827시간 분량의 새로운 가상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컵을 집어 올리는 시연을 하면 그루트 드림즈는 다른 각도에서 다른 색의 컵을 다른 위치에서 집는 영상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즉 사람이 한 번 가르친 행동을 수천 가지 새로운 시나리오로 이름 그대로 꿈꾸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인간이 꿈속에서 다양한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며 배움을 확장하듯이 말이죠. 이렇게 드림즈가 만들어낸 방대한 합성 데이터를 활용해 그루트 N 1.5를 훈련합니다. 이를 통해 그루트 N 1.5는 그루트 N1의 비전 랭귀지 액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훨씬 더 다양한 환경과 작업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용자가 자연어로 지시하면 카메라 이미지를 이해하고 실제 로봇의 관절을 제어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하지만 핵심은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상황에서도 즉석해서 판단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것이죠. 어떻게 접근할지, 어떻게 집을지, 어디에 놓을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그루트 드림즈와 그루트 N 1.5의 등장으로 과거에는 사람이 일일이 지시를 내리거나 반복적으로 학습시키던 방식을 넘어서 AI가 스스로 상상하고 배우며 새로운 상황을 유연하게 해결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루트 드림즈에서 N 1.5로 이어지는 파이프라인, 과연 이 구조가 어떻게 로봇이 스스로 상상하도록 만드는지 단계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실데이터 수집.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출발점이 되는 현실의 시연 데이터입니다. 엔비디아 팀은 사람이 로봇을 직접 조종하면서 물체를 집거나 옮기는 88시간 분량의 실제 영상을 수집했습니다. 이건 마치 인간 아이가 부모가 하는 동작을 관찰하며 배움을 시작하는 단계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시연만으로는 세상의 모든 변수를 다 배울 수는 없죠. 2단계, 드림즈의 합성 데이터 생성. 바로 여기서 드림즈가 진가를 발휘합니다. 드림즈 시스템은 이 88시간 분량의 실제 시연 영상을 기반으로 AI 비디오 생성 모델을 사용해 수백 시간 분량의 새로운 합성 영상을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죠. 예를 들어 컵을 집는 영상을 보여주면 드림즈는 컵의 색깔을 바꿔보고 위치를 바꿔보고 주변 환경도 바꿔보며 심지어는 다른 각도에서 집는 영상도 생성합니다. 즉, 한 번 배운 동작을 수많은 변형과 상황으로 확장해서 마치 사람이 상상으로 연습하는 것처럼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죠. 이 드림즈 과정을 통해 데이터는 약 10배 이상으로 증폭됩니다. 88시간의 현실 데이터를 시작으로 827시간 분량의 합성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3단계, 체인 오브 텟 평가 및 필터링. 하지만 여기서 만들어진 모든 데이터가 쓸모 있는 건 아닙니다. 드림즈가 생성한 영상 중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의미 없는 장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코스모스 리즌이라고 부르는 체인 오브 서트 기반 평가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이 시스템은 생성된 비디오를 하나하나 검토하며 동작이 자연스러운지, 목표를 제대로 달성했는지,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등을 판단해 품질이 높은 데이터만 선별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체인 오브 서트 개념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뜯어볼까요? 예를 들어 AI는 이런 질문을 단계적으로 던집니다. 이 영상에서 로봇이 컵을 선반 위에 올려놨는가? 라는 목표 달성 여부를 먼저 살핍니다. 컵이 실제로 이동했는지, 그리퍼에서 놓였는지, 최종적으로 선반 위에 안착했는지를 한 단계씩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동작이 물리적으로 가능한가를 평가합니다. 로봇 팔이 컵을 관통하지 않았는지, 갑자기 공중으로 뜨는 등 불가능한 움직임이 없는지 프레임별로 검토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데이터가 학습할 가치가 있는가를 따집니다. 기존 데이터와 얼마나 다른지, 새로운 각도나 배경이 포함됐는지, 충분히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공하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이처럼 AI가 단계별로 질문을 던지고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설계된 체인 오브 텟 평가 방식 덕분에
단순히 좋다, 나쁘다로만 분류하는 게 아니라 왜 좋은지, 왜 나쁜지를 스스로 이해하고 정교하게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액션 토큰 추출. 이제 검증된 비디오가 준비되면 그 안에서 행동을 수치화해야 하죠. 드림즈는 비디오를 그냥 보고 끝내지 않습니다. 각 장면에서 로봇이 팔을 어느 각도로 움직였는지, 그립을 얼마나 열었는지 등의 정보를 액션 토큰이라는 형태로 변환합니다. 쉽게 말해 영상이라는 경험을 로봇이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명령 시퀀스로 바꾸는 겁니다. 이 액션 토큰은 언어나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토큰화된 정보이기 때문에 거대한 AI 모델이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원리로 영상 데이터에서 액션 토큰을 뽑아낼 수 있을까요? 이것도 한번 상세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비디오 프레임에서 로봇의 2D 포즈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의 사진에서 팔꿈치, 손목, 어깨의 위치를 찾아내듯이 각 프레임에서 로봇의 관절 위치를 이미지 좌표 계상에서 찾아냅니다. 오픈포즈나 HRNet 같은 기존의 키포인트 추정 모델과 비슷한 방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영상의 각 장면에서 여기 손목이 있고 여기 팔꿈치가 있다 라는 좌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얻은 2D 정보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3D로 복원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드림즈가 생성한 합성 비디오는 RGB뿐만 아니라 뎁스 정보나 세그멘테이션을 포함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뎁스 정보를 사용하면 2D 키포인트의 깊이 값을 계산할 수 있어 최종적으로는 각 관절의 XYZ 3D 좌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이 관절이 카메라에서 볼 때 이만큼 앞으로 나와 있다 라는 정보까지 복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관절의 3D 위치가 구해졌다면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는 로봇이 실제로 이 손끝 위치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관절 각도를 계산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기술이 인버스 키네마틱스입니다. 로봇공학에서 포워드 키네마틱스는 관절 각도를 입력으로 넣으면 손끝의 위치를 계산하는 반면 인버스 키네마틱스는 손끝의 위치가 주어졌을 때 각 관절을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계산합니다. 즉, 비디오에서 얻은 손목의 XYZ 좌표를 얻었으니 이를 보고 어깨는 몇 도로, 팔꿈치는 몇 도로 꺾어야 한다를 추출해내는 과정인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 단계는 그리퍼의 상태를 추출하는 일입니다. 비디오에는 물체를 잡기 전과 후 그리퍼가 열리고 닫히는 모습이 명확히 담겨 있습니다. 세그멘테이션을 활용해 그리퍼의 개폐 상태를 분석하고 이걸 퍼센트 스케일이나 양자화된 값으로 정교화합니다. 예를 들어 70% 열림 같은 형태로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물체의 위치와 궤적을 추적합니다. 영상에서 컵 같은 물체를 세그멘테이션으로 분리해 각 프레임에서 물체의 XYZ 좌표를 추적합니다. 그리고 로봇 손 끝과의 상대 위치를 계산해 로봇이 물체를 제대로 잡았는지 운반 중인지까지 파악하죠. 이 정보는 로봇의 행동이 목표를 달성하는지 평가할 때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단계는 인버스 다이나믹스 모델을 사용하는 과정입니다. 앞 단계까지 얻은 건 관절 각도의 시퀀스지만 현실의 로봇을 움직이려면 물리적으로 일관된 힘과 토크를 계산해야 합니다. IDM은 연속된 관절 궤적을 입력받아 마찰, 중력, 관성 같은 물리 조건을 반영한 모터 명령 시퀀스를 출력합니다. 이 단계에서 드디어 드림즈가 생성한 합성 데이터가 실제 로봇의 재현 가능한 움직임으로 정제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시간 순서대로 나열해 시계열 동작 궤적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T0에서는 손이 열려 있고 T1에서는 컵을 잡고 T2에서는 위로 들어 올리고 T3에서는 선반 위로 이동하고 T4에서는 놓는 시퀀스를 만들어내는 식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속적인 수치는 AI 모델이 바로 학습하기엔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 연속값을 256단계로 양자화해 토큰으로 바꿉니다. 즉 X축 이동은 0에서 255 사이의 값 중 하나, Y축도 역시 0에서 255, 회전 각도도 마찬가지로 정해진 이산 토큰으로 변환합니다. 이렇게 되면 로봇의 행동 시퀀스가 마치 언어 문장처럼 128, 91, 241, 5, 101, 127 같은 일련의 토큰 시퀀스로 변환됩니다. 결국 이 과정을 통해 드림즈가 생성한 영상 한 편은 빨간 컵을 선반 위에 올려놔 와 같은 언어 명령, 해당 환경의 이미지 토큰,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액션 토큰 시퀀스,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된 완전한 학습 데이터셋이 되는 겁니다. 그루트엔 1.5는 이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언어와 비전을 해석해 어떤 액션 토큰을 생성해야 할지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사용자가 빨간 컵을 집어 선반 위에 올려놔 라고 말하면 로봇은 카메라로 환경을 보고 학습한 액션 토큰 시퀀스를 떠올려서 실제 관절을 움직여 동작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5단계, 그루트엔 1.5 포스트 트레이닝, 즉 로봇 두뇌 학습 단계입니다. 이제 이렇게 수집된 현실 시연 데이터와 드림즈가 생성한 방대한 합성 데이터는 그루트엔 1.5를 훈련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드림즈에서 나온 액션 토큰을 그루트엔 1.5가 실제로 어떻게 학습하는지 파내려가 봐야겠죠? 드림즈가 생성한 방대한 합성 비디오 데이터를 평가하고 거기서 물리적으로 말이 되는 고품질 데이터만 걸러낸 다음 각 프레임에서 추출한 관절 각도와 엔드 이펙터의 위치 정보는 결국 액션 토큰이라는 형태로 정제됩니다.
이제 남은 핵심 과제는 이 액션 토큰을 그루트엔 1.5가 어떻게 학습해서 현실에서 실행 가능한 행동으로 바꾸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루트엔 1.5는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이미지와 언어를 입력으로 받아서 행동 시퀀스를 출력하는 모델이죠. 이 과정은 사람의 뇌가 보고, 듣고, 생각한 다음 움직이는 것과 비슷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입력 데이터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입력은 크게 세 가지, 즉 언어 명령과 비전 정보, 그리고 로봇 상태 정보로 나뉩니다. 언어 명령은 사람이 로봇에게 주는 지시입니다. 예를 들어 빨간 컵을 선반 위에 올려놔 같은 문장입니다. 그리고 비전 정보는 로봇 카메라가 본 이미지 또는 드림즈가 생성한 합성 장면, 여기에는 RGB 영상뿐 아니라 뎁스 정보나 세그멘테이션 정보도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로봇 상태 정보는 현재 로봇의 관절 위치나 그리퍼 상태 같은 프로프리오셉티브 정보입니다. 이 데이터를 입력으로 넣으면 모델이 상황을 해석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 계획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비전 랭귀지 모듈에서 상황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그루트엔 1.5의 시스템2는 엔비디아가 자체 개발한 비전 랭귀지 모델인 이글2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듈은 이미지와 언어를 함께 입력받아 그 의미를 토큰화된 벡터로 변환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 속에서 빨간 컵의 위치를 찾아내고 언어 명령에서 선반 위에 올려놔 라는 목표를 파악하고 현재 로봇팔의 위치와 상태를 함께 고려합니다. 이 단계는 마치 사람이 눈으로 보고 말로 들은 지시를 이해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즉, 상황을 언어와 시각 정보로 해석해 다음 행동을 계획하기 위한 의미 있는 표현으로 바꾸는 단계인 것이죠. 세 번째 단계는 디퓨전 트랜스포머를 통한 행동 생성 단계입니다. 여기가 그루트엔 1.5의 시스템 1, 즉 실제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두뇌에 해당합니다. 여기서는 VLA 모델이 만들어낸 의미 벡터, 즉 비전 언어의 해석 결과를 받아서 실제로 어떤 모터 명령을 순서대로 내릴지 결정합니다.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한 번에 하나의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 연속된 행동 시퀀스를 계획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리퍼를 열어라, 팔을 앞으로 이동, 그리퍼를 닫아 컵을 잡아라, 위로 들어 올려 선반 위로 이동, 그리퍼를 열어 컵을 놓아라. 이 일련의 동작을 하나의 시퀀스로 생성해야 합니다. 디퓨전 트랜스포머는 이런 시퀀스를 생성할 때 플로우 매칭 로스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잠깐, 플로우 매칭 로스란 그루트엔 1.5는 바로 이 연속적인 움직임의 흐름을 잘 배우도록 특별한 학습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로스의 아이디어는 매우 직관적입니다. 단순히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도달하라가 아니라 그 사이의 모든 단계가 자연스러운 흐름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즉, 로봇의 팔이 중간에 어색하게 꺾이거나 비현실적으로 순간이동하지 않도록 매 스텝마다 어디로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를 세밀하게 맞추도록 설계된 것이죠. 이걸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 그림을 그릴 때 여기서 저기까지 직선을 그려라 라고 하면 그냥 한 번의 직선만 찍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펜을 움직여서 선을 긋게 하려면 펜이 지나가는 모든 경로가 매끄럽게 이어져야 하죠. 플로우 매칭 로스는 바로 이 펜의 움직임 경로까지 맞추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학습할 때는 드림즈가 만들어준 깨끗한 행동 시퀀스가 있습니다. 이걸 그냥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일부러 노이즈를 섞어서 흐트러뜨린 버전을 만들어줍니다. 이 노이즈가 섞인 엉성한 행동 시퀀스를 모델이 보고 다시 원래 깨끗한 시퀀스로 복원해내도록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로스는 단순히 최종 위치가 맞나를 보는 게 아니라 매 순간마다 움직이는 방향, 즉 벡터가 얼마나 깨끗한 경로를 따르나, 지금 상태에서 어디로 얼마나 움직여야 깨끗해질까를 예측한 게 실제 깨끗한 시퀀스의 변화량과 얼마나 일치하나를 세밀하게 비교합니다. 결국 쉽게 말하면 학습 과정에서 드림즈가 제공한 액션 토큰 시퀀스와 최대한 비슷한 모터 명령 시퀀스를 생성하도록 조정되는 거죠. 디퓨전 과정에서는 각 액션 토큰이 약간의 노이즈가 섞인 상태에서 시작해 점점 깨끗한 목표 동작으로 디노이징 되도록 학습합니다. 이건 생성형 모델이 문장을 생성하거나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식과 비슷하게 동작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상태와 행동의 다양한 형태를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로봇마다 관절의 자유도, 엔드 이펙터 모양, 센서 배치가 다릅니다. 그루트엔 1.5는 드림즈가 만들어낸 다양한 형태의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함께 학습하면서 이 다양한 인바디먼트를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즉, 로봇의 상태와 액션 공간을 인바디먼트별로 인코딩, 디코딩할 수 있게 만들어서 싱글암, 바이매뉴얼, 그리고 휴머노이드까지 다룰 수 있게 된 것이죠. 마지막 단계는 프리트레이닝과 포스트 트레이닝으로 나뉜 학습 전략입니다.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는 드림즈가 만든 합성 데이터를 포함해 사람 시연 데이터, 시뮬레이터에서 생성한 데이터까지 모두 사용합니다. 이때는 범용적인 동작 패턴과 다양한 언어 비전 매핑을 학습합니다. 포스트 트레이닝 단계에서는 특정 로봇 형태나 특정 작업에 맞게 세밀하게 튜닝합니다. 이때 드림즈가 만든 고품질 액션 토큰을 이용해 실제 로봇이 물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모터 명령으로 더 정제합니다. 이 두 단계 덕분에 그루트엔 1.5는 전 세계 어디서든 어떤 로봇이든 새로운 작업에 훨씬 빠르고 적은 데이터로 적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루트엔 1.5의 학습 과정은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이해하고 계획을 세우고 물리적으로 가능한 움직임으로 바꾸어 다양한 로봇이 바로 따라할 수 있게 만드는 전체 파이프라인이 통합되어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그루트 드림즈와 그루트 N 1.5의 연계 파이프라인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단연 심 투 리얼 문제 해결과 제네럴라이제이션 능력의 비약적인 향상입니다. 먼저 심 투 리얼, 즉 시뮬레이션에서 학습한 능력을 현실에서도 제대로 발휘하게 하는 문제는 로봇 학습에서 오랫동안 해결이 어려웠던 난제였습니다. 시뮬레이터가 아무리 정밀해도 현실의 모든 변수와 노이즈를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마찰 계수가 살짝 다르거나 조명이 달라지거나 예상치 못한 물체가 나타나면 시뮬레이션에서 잘 배운 모델이 현실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드림즈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방식은 단순히 물리 시뮬레이터에서 반복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인간이 시연한 영상을 학습해 현실의 물리적 움직임을 이해하게 하고 거기서 파생된 새로운 시나리오를 상상해 생성하는 것이죠. 그리고 체인 오브 스워트 평가를 통해 물리적으로 말이 되는 실제 로봇이 수행 가능한 고품질 데이터만 걸러냅니다. 즉 드림즈가 만들어내는 합성 데이터는 단순히 예쁘게 렌더링된 영상이 아니라 현실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행동 계획 데이터인 것이죠. 이렇게 생성된 대량의 현실 친화적 데이터 덕분에 그루트 N 1.5는 시뮬레이션에서 학습한 전략을 실제 로봇 하드웨어에서도 훨씬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학습 시간도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사람이 직접 조종해 수개월간 모아야 했던 데이터를 드림즈를 통해 단 며칠 만에 생성하고 학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네럴라이제이션, 즉 범용성의 문제를 해결한 것도 주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기존 로봇 학습 모델들은 특정 로봇팔, 특정 환경, 특정 태스크에 맞춰 매우 좁게 설계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드웨어를 도입하거나 환경이 조금만 달라지면 처음부터 다시 학습을 시켜야 했습니다. 그루트 N 1.5가 지향하는 것은 이런 편협함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드림즈가 만들어낸 합성 데이터는 단일 작업의 변형만 생성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로봇 형태와 다양한 환경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대량으로 포함합니다. 컵을 집는 작업이라 해도 컵의 모양과 색이 달라지고 위치와 각도가 달라지고 배경과 조명이 달라지며 로봇의 팔 길이, 관절 구조가 달라지는 상황까지 커버하도록 데이터를 확장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루트 N 1.5는 특정 로봇 플랫폼에만 맞는 편향된 지능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로봇에도 적용 가능한 범용 행동 정책을 학습하게 된 것이죠. 예를 들어 싱글암 로봇, 바이매뉴얼 로봇, 심지어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같은 모델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네럴라이제이션 능력이 더 고도화된다면 새로운 로봇이 등장할 때마다 제어기를 처음부터 학습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학습된 범용 모델을 가져와 간단히 미세 조정만 하면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엔비디아에서 최근 발표한 그루트 드림즈와 그루트 N 1.5를 통해 로봇이 스스로 상상하고 배우는 시대가 어떻게 열리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복잡한 현실을 직접 체험하지 않아도 AI가 상상을 통해 무한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로봇이 유연하게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된다는 건 정말 놀라운 변화죠. 앞으로도 이런 최신의 로봇 기술들을 쉽게 풀어드리고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로 계속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다음 이어질 더 흥미로운 이야기들도 놓치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앵지 유니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